자, 오늘은 10번부터 19번 마지막 번호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11번 문제는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쓴 글의 초고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게 문단 나누기가 안 돼 있어서 내가 문단을 안 나눠놔서 여기서 좀 나눠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 문단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여기, 이렇게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쓴 글인데 원래 학생이 작성한 개요가 이거래. 그래서 그 개요를 가지고 설명한 내용 A, B, C, D, E가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본문에서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A 부분, 구체적인 수치가 나타난 조사 결과를 사례 들어 실태의 심각성을 드러내자 그랬는데 서론 부분이니까 제일 앞에 있겠지? 제일 앞에 부분 보세요. 제일 앞부분 보시면 뭐 기준치의 300배라든가 그다음에 기준치의 9,000배라든가 뭐 이런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 있긴 하네요. 그래서 A 부분은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실태 제시인데 조사 결과를 사례로 들어 실태의 심각성 드러낸 거 맞고요. 그 다음에 B 부분에 대한 설명 볼까요? B 부분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이래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글의 내용에서 제외하자 그랬는데 진짜 바로 다음에 본론 1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전사고의 유형과 원인이 나오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B도 제외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거네. 그지? 그 다음에 C 부분 보시면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자 그랬는데 어린이 제품에서 검출된 유해 물질의 문제점 어린이 제품에서 검출된 게 프탈레이트는 뭐 이런 화학 첨가제여서 이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C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분석하자 그랬어요. 이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A 부분 아까 있었고, B 부분은 뺀다 그랬으니까, 요 내용을 뺀다 그랬으니까 뺐고, 그러니까, 심각성 드러낸 거 맞고, 제외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C 부분이 문제점을 그냥 표현을 하긴 했는데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요게 틀렸네요. C 부분에 대한 설명이 틀렸고요. 나머지가 또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D 부분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인데 업체 차원의 해결 방안을 추가하여 논지의 타당성을 강화하자 그랬어. 정부 차원이랑 소비자 및 시민단체 차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업체 차원을 하나 더 넣자. 그러면 아마 세 가지로 이 안전성 확보 그 방안이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데, 진짜로 여기서 보니까, 어, 쭉 보니까 뭐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 기준을 충족한 어린이 제품에 대해 뭐 KF 마크를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수입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시민단체와 소비자가 또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D 부분의 그 내용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결론 부분인데요. 문제 해결을 위한 촉구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과 함께 전망을 제시하자 그랬는데 전망은 안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잘하면 안전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전망으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본문에서 다 그 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D, E까지 다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이 모두 충족되도록 가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는데, 가가 뭐냐면 본문에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야.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나,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기를 볼게요. KC 인증 표시가 부착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KC 인증을 받았는데도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이유는 일부 업체들이 이걸 받은 다음에 다른 소재로 만든 제품을 판매한대. 원래 인증마크 받을 때는 제대로 된 걸 하고, 그 다음에 받아낸 후에는 다른 소재로 만든 제품을 판매한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은
프탈레이트 물질 3에서 6종에 한해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프탈레이트 물질을 피해 새로운 화학 첨가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새로운 화학 첨가제 쓰지 않기 위해서 관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뭐 시험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하는 시스템이 마련해야 된다. 그랬는데 1에서 문제점을 찾아 신문 기사에서 어쨌든 다른 소재로 만든 제품을 판매한다. 이게 문제점이겠지. 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의 방안으로 포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의 의도를 모두 반영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관리 대상을 확대한다거나 아니면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걸 모두 반영해서 정부의 대책을 한번 써보래. 그러면 그 내용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KS 인증을 받고 나서 다른 소재로 만들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한번 쭉 보시면 1번 정부는 국가에서 지정한 공통 안전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KC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종류의 프탈레이트 물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시험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근데 여기 보면은 KC 인증 마크를 잘못 부여한 게 아니잖아. 여기 보면 그러니까 뭐 KC 인증 마크는 제대로 부여했는데 그걸 바꿔서 조금 단가가 낮은 그런 소재로 만들어서 문제인 거지. 그다음에 2번 정부는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어린이 제품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유해 제품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조치 취하고 있는데 뭘, 그지? 법적인 내용 이렇게 안 나왔고. 업체들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려는 양심적 태도를 갖춰야 된다. 이 업체에 대한 거. 그다음 정부에서는 유해물질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새로운 뭐 정부에 대한 거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업체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표현이네요. 그다음에 정부는 어린이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시장과 상점들을 대상으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단속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단속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었지. 뒷부분이 맞는다 해도 앞부분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정부는 제품이 유통되기 전 사전 검사뿐만 아니라 어린이 제품에 대한 사후 점검, 그치? KC 마크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딴 걸로 만드니까 문제가 된다 그랬으니까 사후 점검을 실시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나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뭐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5번이 답이 되겠군요. 둘 다 신문 기사에서 그 문제점을 찾고 그다음에 전문가 인터뷰에서 두 가지 요런 전문가 인터뷰에서 고쳐야 될 점을 두 가지 찾으면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중간중간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12에서 14번 또 넘어갈게요. 교장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글이군요. 학생 자치 법정 운영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께 건의하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12. 윗글에서 보기에 제시된 설득 전략이 사용된 부분을 찾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감정에 호소하는 감성적 설득 전략을 찾으란 얘기인 것 같아. 감성적인 어휘, 비유적인 표현, 뭐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을 찾아서 뭐 문단의 숫자를 쓰라 그랬는데 여기도 문단이 안 나눠져 있네. 문단을 먼저 나눠줄게요. 일단 여기서 한 문단 나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가니까 처음이겠지. 서론이겠지. 그 다음이 있습니다. 에서 또 한 문단. 그 다음에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에서 또 한 문단. 그 다음에 부합됩니다. 에서 한 문단.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에서 한 문단. 이렇게 나눠볼게요. 자, 요 중에, 요런 문단들 중에, 어, 비유적 표현, 감성적 어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번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어떤 부분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거나 이런데 들어가 있겠죠? 어떤 부분에 들어가 있나 한번 보니까 마지막 문장이네, 뭐.
교장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따뜻한 가르침을 자양분 삼아 스스로 꽃을 피우는 나무로 성장해 갈 것이다. 뭐 이런 게 비유적, 뭐 자양분을 삼았다. 그다음에 스스로 꽃 피우는 나무, 뭐 이런 게 이건 학생이 잘 크겠다라는 거잖아. 비유적 표현이 잘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어 감성적 어휘, 뭐 따뜻한 가르침 이런 거 감성적 어휘 아니냐? 교장 선생님께서 따뜻한 가르침을 해주셨습니다. 뭐 되게 감성적인 어휘는 감성적 어휘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이나 아니면 마지막 문장 정도를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득전략이 사용된 문단의 뭐 순서나 뭐 이유 같은 건 지금 이 정도로 찾아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답을 쓰시기 바랍니다. 13번. 보기는 윗글을 쓴 학생이 독자를 분석하여 글쓰기 계획을 세운 내용이다. 독자가 누군데? 독자가 교장 선생님. 자, 교장 선생님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윗글에 반영된 것만 보기에서 골라 묶은 것은 그랬는데 기억. 독자에게 학생자치법정 제도가 생소할 수 있으므로 학생자치법정 제도의 개념과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을 분석해야겠군 그랬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찾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어,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사, 검사, 변호사, 뭐 게시문단의 역할을 맡아 학교 규칙을 위반한 교내 학생 제도를 학생을 선도하는 제도입니다. 학생들 그 자치법정에 대한 그 개념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개념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 얘들아,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도 들어있니? 안 들어있네.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이 없으니까 기억은 틀렸고. 그다음에 니은 독자는 판결의 주체와 선도의 대상이 모두 학생이라는 점을 우려할 수 있으므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해야겠군. 그랬는데 여기 뭐 땡땡 학교 사례를 소개한 신문 기사에 의하면 뭐 이래서 사례가 그냥 바로 나오는데요. 그죠? 학생들이 다른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판결을 내린다는 것에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공정하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니은에서 말한 그런 세부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니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독자는 상벌점 제도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궁금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벌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제시해야겠군. 야, 상벌점 제도는 별로 안 좋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상벌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좋다. 그래서 학생자치법정을 세우자. 뭐 그랬는데, 여기 장점이 특별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단점은 뭐, 자신이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단점인데, 단점만 있지 장점이 있지 않잖아? 그래서 딱히 장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디귿도 해당되지 않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을, 독자는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는 데 드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할 수 있으므로 현재 교육과정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야겠군 그랬죠? 자, 보니까 여기 자율활동 시간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시간 등 확보하는 게 어려운데 자율활동 시간을 사용한다면 괜찮습니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리을도 찾을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보니까 기업, 개념은 들어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도입된 배경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되고 그다음에 니은은 아까 있다 그랬어요. 우려할 수 있으므로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도 상벌줄 제도에 뭐 장점은 나와 있지 않다 그랬죠? 단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장점은 없더라. 그다음에 리을 현재 교육 과정 내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 그래서 자율활동 시간을 뭐 사용하자 뭐 이런 얘기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답은 니은과 리을을 답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기억부터 미음을 바탕으로 윗글을 분석한 내용. 먼저 기억, 건의 목적이 뭐냐? 학생 자치법정을 운영하여 가벌점 학생을 선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거 맞지? 제일 처음 부분에 나와 있었어. 문제 상황. 가벌점 학생들이 선도 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이게 문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디귿 해결 방안은 학생들이 직접 변호 및 판결의 과정에 참여하여 가불점 학생에 대한 교육 처분을 결정하는 방안이 바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그 해결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효과, 교과 학업 능력과 생활지도 측면에서 이 학생자치법정을 하면 뭐가 좋냐, 뭐 이랬는데, 얘들아, 이거는 여기 있었어. 또한 이 제도는 뭐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도움이 되고, 뭐 이런 기회도 가질 수 있고, 준법 의식도 배울 수 있고, 공감 능력도 키울 수 있고, 가치관과 태도도 변화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효과가 나오는데, 얘들아, 효과를 교과 학업 능력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생활지도 측면에서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왔니? 그렇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잘못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타낸 건 아니었다. 그다음에 미음, 격식과 예의에 맞는 정중한 표현 사용했냐? 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의드리는 거니까, 격식을 갖춰 인사말을 하고 있으며 경어체 사용한 것도 맞겠네요. 지금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15, 16번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청소년을 예상 독자로 하여 청소년 성인병에 대해 쓴 초고래.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는데, 여기도 문단 안 나눠져 있으니까, 미안해. 문단 나눠줄게.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 해서 하나 나뉘고, 그 다음에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 내가 지금 말 잘못해서 큰일 날 뻔했다. 그지? 그 다음에 기르도록 한다.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원래 그 내용이 이렇게 나눠져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기는 윗글을 쓰기 전에 필자가 자유현상을 통해 생성한 내용들이다. A부터 E를 점검한 내용 중 윗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A. 왜 문제일까? 그 청소년의 어떤 성인병이 왜 문제일까?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한번 나눠봐라 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개인 건강 위협과 사회적 비용 부담 증가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화해야겠고, 그랬어요. 그 내용이 있나 한번 찾아볼게. 제일 앞부분에 있겠지?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지? 개인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 사회적 비용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개인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 부담, 나와 있네. 그치?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B 부분, 원인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식습관, 운동습관, 생활습관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제시한데, 진짜 그렇게 나눠져 있나 볼까요? 음, 크게 식습관 측면과 운동습관 측면, 생활습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해놓고, 식습관 측면, 그 다음에 운동 습관 측면,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측면,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했고요. C,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C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예요?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갖기인데,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기적 검진하기라는 항목을 추가한데, 그 내용이 있나 보자. 최소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기,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기 이런 건 있는데 아까 4번에 정기적 검진 실시하기를 더 넣자 그랬는데 정기적 검진 실시하기 이 문단에서 한번 찾아볼까? 정기적 검진 실시하기가 있나? 없네. 그치? 아무리 찾아봐도 정기적 검진 실시하기라는 항목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겠죠? 나머지 4, 5번도 찾아볼게요. B는요, 성인병 질환별 증상은 무엇일까인데, 주제와의 관련성이 떨어짐으로 글을 쓸 때 다루지 않는 것이 좋겠고, 그러니까 뭐 심장질환의 증상, 당뇨병의 증상, 고혈압의 증상이 안 나오면 돼. 여기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왔지. 그러니까 맞고. 그다음에 E는 어떤 자료를 활용할까? 그랬는데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 그래서 이런 예상 독자를 고려해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자료로 한정하자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있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당류 섭취량이 이렇고 그다음에 나트륨 섭취량이 이렇다라고 해서 청소년들의 이런 당류와 나트륨 섭취량으로 한정되게 그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번엔 16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윗글에 기억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 문구를 조건에 맞게 작성하려고 한다. 작성한 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조건에 맞는 그 내용이 있나 없나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윗글에서 청소년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정보를 활용할 것. 청소년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는데 그냥 위에 봐도 되고요. 여기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도 최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습관을 갖는다라는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자라는 거 있었습니다. 이 두 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대꾸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할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규칙적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표현법에서는 대꾸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 대꾸 들어간다 먼저 한번 살펴볼까? 당신이 건강해질수록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이런 거 대꾸예요. 그다음에 몸에 나쁜 패스트푸드와 육류 섭취는 줄이고 몸에 좋은 영양제 섭취는 느리자. 뭐는 줄이고 뭐는 느리자. 뭐 이것도 대꾸고요. 청소년 성인병 최고의 예방 수단은 아침 식사. 아침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이야말로 건강한 미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요거는 대꾸가 없네요. 대꾸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편안하다. 대꾸죠? 공부도 중요하지만 취미 활동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대꾸입니다. 당류와 나트륨의 양은 줄이고 운동과 여가 시간의 양은 늘리고 이런 것도 대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꾸 안 쓰인 거 3번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 2, 4, 5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이번엔 비유적 표현 사용했나 볼까요? 비유적 표현. 1번에는 비유적 표현이 없네. 바로 비유적 표현 없으니까 땡. 그다음에 2번. 영양제는 늘 당신 곁에 두어야 할 친구입니다. 이게 비유적 표현이겠지. 그치? 그다음에 3번은 뭐 미래로 가는 지름길. 이게 비유적 표현인데 어차피 대꾸가 안 쓰여 있어서 끝. 그다음에 4번은 읽어보니까 비유 있니 없니?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5번. 5번은 제일 마지막 줄에 당신의 생명을 지켜줄 최고의 명의입니다. 뭐 이런 게 또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네. 일단 요거 세 개는 비유적 표현이나 대꾸가 없으니까 제외시키고 어 2번이랑 5번 중에 뭐가 답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30분 운동이랑 규칙적인 생활 습관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 그런 내용이 들어가게 어쨌든 성인병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걸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야, 이번은 너무 아니지 않냐? 육류 섭취는 줄이고 뭐 여기까지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몸에 좋은 영양제 섭취를 늘리자. 영양제는 늘 당신 곁에 두어야 할 친구입니다. 이랬는데 영양제 얘기가 이 글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5번이 낫겠네. 당류와 나트륨 양 줄여라 라는 거 아까 있었죠? 그다음 운동과 여가 시간의 양은 늘려라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17에서 19번 문제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학생이 메모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뭐 자료로 활용한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것 같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가를 고려하여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거 자료랑 내용 구성 방안인데요. 1, 2, 3, 4, 5번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들어가면 나쁠 것 같진 않지. 그지?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의 어떤 비율을 가지고 지금 여기 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가 또 적절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르바이트에서 부당 처우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는 얘들아, 보니까 나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나의 기억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내용 아니니?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들이 경험한 부당처우의 유형. 그게 기억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관계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 그랬는데, 인식 수준은 없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있으면 좋겠죠. 그다음에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근로관계법 위반 사례는 니은에서
우리가 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선 특별히 어색한 게 없고요. 그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눴을 때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현황과 부당처우 실태를 지적하여 논의의 필요성을 밝히는 거 서론에서 밝힐 만한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아르바이트라는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을 분석함.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 써도 되는데 증가하고 있는 원인까지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다음에 근로관계법을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상담 및 신고 제도를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것까지는 또 괜찮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이거는 마지막에 소년생활연구소장 땡땡땡 씨의 그 내용에 여기 보면은 어 이런 걸 좀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이런 것까지 다 읽어보면 어쨌든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 중에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 중에 좀 그 전체 내용과 좀 상관이 없는 건 4번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번. 보기는 글의 내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자가 제외한 자료이다. 가를 바탕으로 보기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이거 주관식이네 서술하래. 청소년의 발달 과정에서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활동인 아르바이트는 청소년기를 시작하면서 접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 경험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랬는데 아르바이트의 장점이지요. 아르바이트 장점인데 아르바이트 장점이 이 그 주제랑은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 그다음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런 걸 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의 효과네, 효과. 이제 장점, 효과 뭐 똑같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왜 제외했을까? 지금 어 주제와 서술 방향이 그러니까 부당 처우 받은 것에 대한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어, 부당 처우 상황과 그 해결 방안, 이런 게 주제야. 이 글의 주제는 이거라고. 이게 주제인데, 요 내용들은 주제에 어긋나지, 그지? 주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내용은 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9번으로 바로 갈게요. 나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나는요, 그 조사 결과나 신문기사 내용인데요. 일단 기억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기억을 활용할 때에는 수치가 낮은 항목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얘들아, 수치가 낮은 항목은 제외해야 돼? 말도 안 되지, 그지? 너무 보기만 읽어도 바로 알겠다.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를 못하러 갖다 써. 뭐, 그, 비율이 낮은 거, 부당한 노동 강요 이런 거는 빼버려? 계약된 내용과는 다른 근무를 강요하면 이런 것도 빼버려? 그럴 필요 없잖아. 그지? 그러면 안 되고, 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나머지 확인해 볼게요. 니은을 활용할 때 요 내용이에요. 청소년을 고용한 전체 사업장 중 근로관계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비율. 아, 여기 위반 사례별 비율만 나오는데, 적발된 위반 사례별 비율만 나오는데, 전체 중에 이렇게 위반하는 사례는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본다. 괜찮네. 그다음에 디귿을 사용할 때는 부당처우를 겪은 청소년들이 소극적 대처를 한 이유, 지금 되게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려주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과 니은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걸 보면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괜찮지. 니은과 디귿은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뭐 기억, 니은, 디귿이 다 실질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다 확인해 보니까 맞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이고, 미안해. 펜이 잘 안 써져. 다 맞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